네, 지금 이 갈등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 내 요구, 그러니까 중송동갑에 출마하겠다는 이 요구는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한다. 이 최고위에서 논의가 안 됐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임종석 이 전 비서실장의 선택을 두고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제3지대, 새로운 미래나 제3지대로 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잔류해서 불출마 후에 당권을 도전하는 안.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안이 크게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안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배지냐 당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배지냐 당권이냐. 네.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임종석 실장은 배지 하나가 의미가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는 당권을 접수하고 대권까지 노리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면 이게 탈당해서는 안 되죠. 이분이 집주인이라 이재명 대표는 세입자. 따라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남아서 끝까지 이재명 체제를 끌어내리자. 이렇게 투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공천이 마무리될 쯤에 이재명 대표 사퇴해라.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렇게 1단계로 아마 투쟁하고 그다음에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폭망하면 당연히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지는 거죠. 그게 2단계고 마지막에 안 되면 8월 달에 전당대회 임기 끝나잖아요. 8월 달에 대안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저는 남아서 당권, 대권까지 투쟁할 걸로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총선 이후에 이 친문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구심점으로 모일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많은 가정을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총선의 결과조차도 지금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이 또 격전지, 접전지로 분류가 됩니다. 게다가 제3지대가 앞으로 어떻게 또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될지 이 부분도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총선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를 가정을 기반으로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이라든지 또는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말아주시고 당에 남아주시길 바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당내에서 공천상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많은 개인들이 또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지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번 총선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단합하는 모습을 당원들께,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당에 남아서 본인의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을 고민해 주실 것이다라는 정도까지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총선 이후에 당권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도부가 중송동갑에는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했는데도 이 당에 남아서 반발을 하고 지역구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는 전현희 전 위원장이 이미 공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곧 선거 운동도 시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좀 정리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움도 크고 안타까움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에 재고 요청도 해놓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잦아들질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이 갖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중견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당원들과 당내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도 공천 배제가 확정됐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경선 요구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지금 강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인영 의원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내는데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누구는 공천을 받고 누구는 공천을 못 받고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기준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기준이야 당연히 공간에서 말했듯이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경쟁력을 판단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요, 지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친문 전체 세력이 분화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은 보통 실리와 명분으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명분은 탈당을 하면은 명분이 떨어져요. 그러면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실리라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도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리고 또 다른 친문 세력들이 출마를 무소속으로 하든 신당으로 나가가지고 당선되기가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본인들의 동지인 친문 세력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인영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공천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벌써 제가 대충 세어봐도 15분이 넘어요. 근데 이분들은 본선에 이제 출마를 하셔가지고 국민의힘과 결여해야 되는데 본선에서 이때 당내 분화가 국민들로 하여금 유권자로 하여금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친문 세력 내에서도 자중하자, 자제하자,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 외에 홍영표 의원도 저는 탈당하지 않고 당의 잔류를 택할 것이다. 물론 이제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또 봐야 네.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거대 양당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소수 정당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